네, 수능 하루 전날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인천 청라지구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밀양의 운수사인 밀성 여객에 유로6 세대 차량이 최근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시간을 조금 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께는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라도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수원 호밀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간과 수원역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간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버스 수급이 늦어지면서 개통 가능 시기가 내년 초까지 밀렸습니다. 당초 해당 광역버스들은 용남고속에서 운행하는 걸로 정해졌고 현대차와 계약을 맺었는데 차량은 CNG 버스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용도로 쓸 수 있는 CNG 버스가 현대차에서만 생산 가능한 데다 아직도 차량이 안 나와서 약 1년째 버스 출고 대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차 측에 출고 협조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고 호밀실 판교간은 내년 1분기 개통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원역 판교간은 내년 1분기 개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사 수급과 시설물 정비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2020년대 화두에 떠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차 출고 장기간 대기 문제입니다. 내연 기관 차량 기준으로 현대 유니버스는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미 대우버스가 국내 공장을 정리하게 되면서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았다고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다른 메이커야 있긴 하지만 소식통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고급 좌석버스 CNG와 같은 건 현재로선 현대자동차 그룹 말고는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KGM도 CNG 버스 경험은 있지만 이건 광역버스 용도가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 용도로 운행하기 적합한 것에 해당했죠. 그나마 대우버스 국내 공장도 있었을 때는 물량 분산이라도 가능했지만 이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운수의 동탄인덕원역 간 7200번 직행 좌석버스에 스마트 110E 전기버스가 투입된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 좌석버스로 쓰는 것까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현대 유니버스보다는 데크 위치가 좀 낮다거나 전장 짧은 점도 있죠. 경기도가 광역버스 심야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는 2026년까지 기존 심야 노선 9개에서 16개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일반 시내버스도 55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0일까지 기준으로 광역버스 심야 노선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진은 멈췄고요. 몇 년 전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버스 면허권이 이관된 이후 경기도가 심야 노선을 허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대광위에 이관된 노선 개수는 약 250개입니다. 일반 시내버스 심야 노선의 경우 2022년 47개였다가 2023년 62개로 늘었지만 2024년 56개, 올해는 53개로 줄었는데 심야 시간대 수요가 적고 주치자 탑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기사 피로 누적 등 운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정 부분 노선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버스 1101번과 9501번이 오는 12월 1일에 구간이 단축되는데 이를 두고 아전지구 가연수마을 쪽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곡동, 대곡동 간 연결로가 개설 공사로 인해 기존 마전지구 차고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1101번과 9501번이 마전지구를 가지 않는 대신 공단 사거리를 기점으로 왕길역 로열파크시티와 대림아파트를 경유합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류동 본사 차고지를 박차지로 쓸 수밖에 없게 되면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연순마을 연합회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광역버스 노선 폐지 반대 청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M6659번과 M6660번이 마전 차고지를 쓰는데도 여객 취급을 하지 않아 불만이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노선인 17번, 76번, 77번, 78번, 순환 83번 등은 마전 차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역시 공사로 인해 일부 정류소를 사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수능 당일인 내일 13일에 추가 교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능 전쯤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것이 철회됐습니다. 노사는 앞서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정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난 6개월간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동아운수 판결 이후로도 노사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지사항으로도 이미 알려졌지만 이번 11월에 총 4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474와 485 열차가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7일부로 구간이 연장됩니다. 10일과 25일, 26일에 걸쳐서 일반 열차도 조정되는데 ITX 시간대끼리 열차 종류가 교체되기도 하지만 무궁화 열차가 담당하던 걸 ITX가 담당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단거리까지 포함해서 종류가 바뀌게 되었는데 무궁화호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서 그런지 정차역 구성이라던가 총소요 시간에서 티가 나는 경우도 있고 ITX가 ITX를 중간역에서 먼저 가라고 대기하는 경우도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 혹시나 새마을호 끈 열차치고 은근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신 게 있다면 아마 그게 무궁화호 열차 시간대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일 거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끝내기 전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인천공항 지방구간 에피소드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피소드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구간 에피소드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어떤 것도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수원 광주 노선의 프리미엄 한정 안양 연장이라던가 안성 전주 광주 노선 개통됐지만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언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이나 요청받는 사항이라도 있다면 반영을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정 구간 외 다른 단편 에피소드는 또 준비되는 대로 공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